안녕하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부자비즈 트렌드 특강입니다. 네, 오늘은 불붙는 반찬 시장. 네, 요즘 가정 간편식 전쟁이 한창인데요. 그 속에서 불붙는 반찬 시장에 대해서 창업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음식점이 66만 개 정도 되죠. 매년 한 18만 개가 새로 생기고 15만 개가 사라지는 시장입니다. 이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외식업만큼 혼란스러운 영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단일 시장이 갈팡질팡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면 보통 짧게는 3년, 적어도 5년 이상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안개처럼 이 시장 전망이 좀 흐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뿌옇죠. 네, 뭐 요즘 핫도그가 핫한데요. 명랑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거의 한 700개 정도의 매장이 확산될 정도로 핫하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백다방 벌써 몇 년 됐죠. 이미 이제 그 탈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뭐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다가 매장을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대만 카스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송 보도 이후에 이 짧은 유행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뭐 폐업을 한다든지 문을 닫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행 사이클이 좀 짧은 업종들이 그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외식 시장은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되거나 또 새로운 그 이런 업종들이 등장을 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 시장에서도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수익성 악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재료비가 점점 좀 인상되고 있고요. 또 인건비 인상도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하루에 식사를 하는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점점 식품 취급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또 농산물 꾸러미 배송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고, 반찬 전기 배달, 또 식사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기존의 그 음식점 시장들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업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는 눈이 핑핑 돌아갈 그런 지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혼밥과 혼술이 늘어나면서 점포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들은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화 때문에 테이크아웃 부대찌개 전문점 같은 것들도 등장했고요. 이전에 그 배달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배달 부문에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밥, 혼술, 1인 가구 증대가 그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음식점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뜨고 있는 그런 부상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반찬 전문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찬 전문점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그런 동네의 반찬 가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동네 반찬 가게 아주 오래전에 그 장독대라고 하는 브랜드가 등장해서 한번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점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곳을 들라고 하면 바로 이 오레시피 같은 브랜드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오레시피는 오래된 그 식품 전문, 반찬 분야의 식품 전문 기업이 그런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니 찬방 같은 브랜드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도 반찬 코너들이 있고요. 또 재래시장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뭐 이런 독립적인 반찬 전문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기존 반찬 전문점과 조금 다른 업태도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국선생이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선생은 오레시피나 지니 찬방보다 조금 다른 이제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반찬보다는 국이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종류가 다양한 반찬은 몰라도 고객들이 국을 그렇게 많이 사 먹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생각한 것보다 좀 훨씬 양호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은 반찬에 비해서 객단가가 높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어탕이나 설렁탕이나 부대찌개처럼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런 탕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반찬을 안 먹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귀찮게 반찬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10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 10대들은 아무래도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반찬을 이것저것 찍어 먹는 우리 그 베이비 부모나 그 이런 중장년 세대와는 좀 다른 그런 그 식습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 같은 경우에는 1인분씩 파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인분 이상 구매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에 비해서 객단가도 2배에서 한 4배 가량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 거주지에 위치한 국선생의 한 가맹점은 60대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10평이 채 안 되는 매장에서 월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동탄 신도시에 있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10평 규모에서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동 재래시장 부근에 있는 매장 역시 10평도 안 되는 곳에서 4천만 원대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에 이르는 매장들도 많이 있고, 평균 매출은 한 2천만 원대 중반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기존의 외식 업체들이 보이는 그런 매출에 비하면 이렇게 이 국을 판매하면서 반찬을 판매하는 그 매장의 매출이 상당히 외식업에 비해서 높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선생의 가맹점포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 반찬이나 국류의 구매 비율이 높고, 또 싱글족 고객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자녀들을 위해서 반찬을 구매하는 주부들이 주력 소비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국선생은 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고집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 이미지가 남편보다 자녀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그런 중산층 주부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의 반찬점과는 약간 다른 컨셉이긴 한데, 사실 이 국선생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부문의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선생 같은 경우에는 버전 1, 2, 3로 1, 2, 3, 4 해서 그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반찬 전문점의 그런 모델을 보여주면서, 또 미래에 아직까지 펼치지 않은 그런 미래 사업 분야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선생의 그 비밀은 사실 그 진열에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런 어떤 반찬 전문점, 또 국 전문점과 반찬 전문점을 결합한 그런 모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기 배송 사업체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동호는 지난해 7월에 국내 1위 반찬 배달 기업인 더 반찬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7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서울에 대규모 조리 공장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힐링 메뉴라고 하는 그런 반찬 그 온라인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고객의 특성에 맞게 주문 식단을 구성하는 소분 포장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개인화된 그런 반찬을 배송해 주는 게 특징입니다. 약간 맞춤형 그리고 기능성
그 식단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반찬 배송이기 때문에 일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반찬 사업하고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약간 스마트화, 개인화, 스마트화가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2020 창업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2020 창업 트렌드 제일 앞부분에 보면 메가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메가 트렌드,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트렌드를 제가 메가 트렌드라고 명명했는데, 그 안에 보면 스마트화와 개인화가 중요한 메가 트렌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힐링 메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보면 이 2가지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식단이라든지 당뇨식단, 혈압식단, 또 신부전 식당, 시니어식단, 저염식당 등 1:1 상담을 통해서 맞춤 반찬을 배송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홈앤찬 같은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홈앤찬은 수제 반찬을 공장형이 아닌 수제를 내세우면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재밌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패밀리형, 패밀리 주말 세트, 키즈 반찬, 베이비 반찬 이렇게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주 2회 배송의 월 가격은 20만원 전후입니다. 가정에서는 번거로운 조리 과정 없이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이 조리를 하게 되면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반찬의 특성상 이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 관리하는 이 과정이 뭐 식구 2명 또는 1명 또는 4명, 3명을 위해서 이 조리 과정을 매일 하기가 참 번거롭고 효율이 안 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아마 맞벌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그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그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반찬의 모습, 반찬 시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반찬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총 투자비 1억 원대 내외의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부터 동원 같은 중견기업까지 굉장히 규모가 다양하죠. 우리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그 배달의 민족에서도 배민 프레시라고 하는 또 반찬 사업을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는 6차 산업을 하는 그런 농업 기업들도 이 분야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자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찬 사업을 해야 되느냐?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독립적으로 개인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들도 뭐 아직까지는 많이 있고, 또 이 독립적으로 개인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소스류 부분에서 뭐 좀 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그 독립적으로 만일에 개인 반찬 가게를 운영을 한다면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특화된, 그리고 대표 상품을 가지고 이걸 옴니채널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 가게에서는 포장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반찬을 주로 구입하는 계층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훨씬 더 고객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고객층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디자인 전략이라든지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70~80% 이상 가공된 완제품 상태의 반찬을 벌크형으로 그렇게 가맹점에 배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가맹점에서 이것을 그 소포장으로 소분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조리 과정을 거쳐서 포장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반찬 가게들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방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찬 판매점은 외식업에 비해서는 원가가 높고 또 꼼꼼한 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식품 산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 반찬 및 가정 간편식 부문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반찬 시장에서는 이제 델리형 반찬 가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 백화점 내에서 반찬 가게들도 또 그 백화점들 같은 곳에서도 반찬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절임류를 제외해서 모든 제품을 당일 제조 판매하는 그런 백화점 코너들도 인기를 얻고 있고, 또 HMR 시장 같은 경우도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4,000원대에 아주 프리미엄한 그런 부대찌개를 뭐 햇반까지 세트로, 그게 냄비까지도 알루미늄 냄비까지도 그냥 세트로 해가지고 그냥 그 4,000원대 부대찌개 하나를 사면 뭐 조리 도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나라 그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를 보면 한 9,600억 원대 정도 시장 규모를 보이는데, 2016년에는 2조 3천억 원대 시장이고 올해는 한 2조 7천억 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러미 산업 또는 그 농업이 6차 산업화되면서 또 제품 제조와 같이 결합되는 이런 부분들, 또 프랜차이즈들도 어떤 그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반찬이라든지 분목 같은 경우에는 PB 제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놀부 같은 경우에도 이 PB 제품을 많이 확대를 해서 일반 채널 그 매장 외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찬 시장은 이미 그 어느 정도 그 점포수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또 대기업들도 좀 뛰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이 무궁무진한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왜냐하면 모든 반찬을 다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분야의 어떤 하나의 그 대표 상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을 해서 그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차분히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리미엄 식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전문성이 없는 사업자가 뛰어들어서 지금 뭐 연간 매출액 한 3,40억 원대 하는 그런 업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 시장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반찬 전문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그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들, 아까 우리 힐링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스마트화되고 기능성을 강화시킨 그런 특화된 그런 시장도 있고, 또 그 반찬 중에 어떤 한 부문을 특화시킨 그런 시장들, 뭐 참기름, 김, 들기름, 뭐 그 외에 식초, 뭐 된장, 그죠? 또 어떤 국류 중에서 어떤 특정한 국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접근을 해서 본다면 비교적 소자본 창업으로도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나가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도 늦지 않은 시장이 바로 이 불붙는 반찬 시장과 HMR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을 위해 존재하는 부자비즈 트렌드 강의에서 불붙는 반찬 시장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